매일같이 우리가 대하는 일상의 삶은 위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로 가득해 보인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 소중하다. 안녕하세요. 돼지코 독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요긴이의 책방이라는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어요. 이 코너의 취지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요가 철학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인데, 한 권의 책을 요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며 요가 동작을 익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과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필요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남자인데다가 몸과 마음이 많이 경직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요가를 하게 되면서 이것에 엄청난 힘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도 요가 지도자 과정을 통해 요가 강사가 되면서 정신적인 건강과 함께 더불어 삶의 지혜도 많이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하시면 좋겠고, 깨달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는 특별한 분과 함께 진행할 건데요. 바로 저의 영혼의 단짝이시고 저의 요가 스승님이시기도 하신 프라나 선생님이시고요. 문답 형식으로 가볼게요. 오늘 프라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문숙의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이제 문숙 씨가 인도 성인 마더 테레사의 말,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 그걸 위대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구절에 마음이 울려서 쓰게 된 에세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난다 씨는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일단 뭐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제 안에서 제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고, 네, 그런 위대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위대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의 삶은 소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요가 강사가 직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에 바치고 있거든요. 이제 막 150일을 갓 지난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소소하지만 일상의 작은 일들을 사랑을 담아서 하면은 그게 곧 위대한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아난다 씨는 일상이 위대한 일을 실천하고 계시니 참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지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는데, 요가에서는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무지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제 무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무지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남들에게 잘한다고 기필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무지의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몸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열릴 기회도 얻게 된다. 무엇이든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만 알아차려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삶이 고통스러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고통스럽고 행복하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삶인 것 같고,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다면은 행복이란 자체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복만 있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행복한 건지 고통인 건지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 자체는 되게 균형적으로 균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요불급이라고. 뭐든지 넘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도 넘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은 당연히 넘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이루면서 내 자아를 되게 아름답고 괜찮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그것이 인생을 사는 삶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돼지코님은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 읽으려고 했는데 뭔가 손이 안 가서 안 읽게 됐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 이번 독서 모임은 그냥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꼭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나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구절은 의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의식을 두어라, 알아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가 수업 안에서도 의식에 관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한 사고에만 빠져있던 의식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뛰어올릴 때 다른 차원의 맑은 체험이 열린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의식에 의해서 다른 차원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의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그 상황이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잘 집중하고 의식을 좀 확장시키는 연습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참 위대한 일이구나.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나의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데지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알아차림, 그리고 이 의식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정도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정이 통제가 가능해지면 내 인생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태, 그것이 의식이 깨어있고 알아차림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요가 수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돼지코님. 요가 수련의 목적은 일단은 몸과 마음을 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나요? 예전에는 몸과 마음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없었고, 당연히 몸과 마음 그냥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도 그냥 정신적으로도 그것을 따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많이 바라봐야지만 나의 감정 조절 자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든가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어요.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안해지죠. 하지만 요가 수련의 최종 목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가를 수련한 다음에 사바아사나, 송장 자세라는 자세로 휴식을 취해요.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자세로.
그러면은 가장 깊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잘 단련하고 육체를 잘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야지 육체를 좀 잘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련의 목적은 일단 아사나를 통해서 육체의 불편한 부분들을 잘 풀어내고, 불편한 부분들이 잘 풀리면은 조금 더 호흡, 에너지가 조금 더 정결해지거든요. 그 에너지 상태를 잘 유지시켜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의식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게, 낮은 동물의 마음이 아닌 조금 더 인간적인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바사나 송장 자세, 그 자세가 요가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동작인가요? 추천해주고 싶은 동작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라고 하면 사바 아사나를 줄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동작이군요. 사바 아사나 동작은 그냥 우리가 잘 때처럼 누워서 신체의 긴장을 모두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잘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아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기들은 복식 호흡을 잘 해요. 하지만 노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숨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복부에 얹고 들어오는 숨의 느낌과 나가는 숨의 느낌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차리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바 아사나 송장 자세는 마치 자는 자세랑 비슷하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지 않아요. 육체를 잘 이완시켜서 의식과 마음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복식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뭐 요가에서는 따로 쓰는 복식 호흡이 뭐 방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요가에서는 강한 양적인 요가에서는 우짜이 호흡, 흉식 호흡을 하라고 권하지만 대부분의 힐링 요가, 인 요가에서는 이제 의식을 가라앉히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주는 복식 호흡을 권해요. 복식 호흡이 잘 돼야지 조금 더 흉식 호흡이나 우짜이 호흡 같은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복식 호흡을 권해요. 그러니까 그 복식 우선 복부에 얹고 들고 나는 복부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복식 호흡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배울 때 아시탄가 요가 8단계라는 것을 배웠고 이 8단계에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인도 말로 야마 니야마라고 하는데 영상 찍을 때마다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 야마는 이제 해야 될 것, 뭐 지켜야 될 것 이런 뜻인데 야마에서 아임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임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임사는 비폭력이라는 뜻이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 네. 그래서 100%의 아임사를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임사를 실천할 때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요가에서는 내가 육식을 먹을 때도 내가 육식을 먹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채식을 먹을 때도 채식을 먹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다른 생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아임사의 계율입니다. 그러니 얘기를 다 해보면서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이 알아차림이라든가 의식을 깨워야 하고 그래서 그걸 깨움으로 인해서 아임사적 이거 비폭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떨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에 그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이 생각이?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그런 뜻?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물질로 태어났죠. 육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내 육체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타인의 육체,
그런 물질들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그 안에 생명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그 끝으로 프라나 선생님 이름에 특별한 뜻이나 의미가 있나요? 프라나는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공간에서 수련을 하다 보면은 타인의 숨이 내 숨이 되기도 하고 나의 숨이 타인의 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숨에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경계가 있지만 그래서 육체는 피부라는 것으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라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네. 생기층은 호흡층은 구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좀 더 잘 쉬고 요가를 해서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은 나와 너의 경계가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봤을 때는 우리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지 타인이 평안하고 타인이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위대한 사랑으로 채워서 내가 행복해지고 타인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저희 이름을 프라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 안에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난 뜻이 있는데 안한다 선생님은 안 한다라는 뜻이 있나요? 안 한다라는 뜻이 있냐고요? 네. 돼지코님의 요가 이름은 안 한다입니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사실은 이 이름을 가지고 나서 뭐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게 이름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안 한다가 그냥 기본 단어로 뜻을 얘기하자면 행복을 뛰어넘는 단어인 환희라는 뜻이죠. 환희 그리고 그것을 환희를 더 뛰어넘는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성정을 가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그 이름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점점 마음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전 벌써 성자가 된 것 같아요.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뜻인가? 어쨌든 환이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라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이라는 게 되게 이름 뜻은 좋은데 이 환이라는 과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또 반하는 일이 생기겠죠. 굉장히 그 일을 잘 겪고 있는 것 같고 분명히 환희가 다가올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그 이름의 뜻을 들을 때 뭐 생기층과 뭐 어떤 호흡층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설명하자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영상 녹음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주신 프라나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 번의 녹음은 매달 20일 날 녹음을 해서 그 주 금요일 날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가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 한 구절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숙의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하타 요가를 통해서 이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해 땅이 생성한 물질을 섭취하며 자란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되돌려 주어야만 하는 물체이다.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 땅은 털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김없이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조건 없이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때까지만 우리는 이 몸을 사용하는 기회를 가질 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났죠. 물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물질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해야지 또 이 물질을 잘 두고 조금 더 영의 상태로
거듭나거나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인 육체를 잘 수련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기니의 책방이라는 코너도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 가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아난다 씨 혹은 데지코님의 데지코 독서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